이번 시간은 이론편에 있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와 나는 각각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가는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대요. 그러면 일단 대립유전자가 여러 개니까 얘는 복대립이 되고, 그 다음에 복대립의 특성, 유전자형과 표현형 수가 동일하면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분명한 거고, 유전자 수보다 표현형 수가 많으면 여기는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나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표현형은 두 가지다 라고 했으니까 D와 E가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우열관계가 분명한 일반 유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니까 유전자형이 AA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표현형이 A일 거고, 얘는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겠죠. 여기는 우열관계가 분명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AC도 A 아니면 C가 나올 텐데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그러면 A, B도 A, AC도 A죠. 그러면 이 말은 이형 접합에서 나오는 표현형이 우성 유전자죠. 그러면 A가 B나 C에 대해서는 우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복대립이다. 맞고, 니은. 가에 대한 표현형은 세 가지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니까 표현형 수 유전자 개수랑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 D급 볼게요. D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실한 거죠. 누가 우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답은 1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 형질 기억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하나의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이건 다인자일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은 기억의 표현형에서 따른 개체수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인자다라는 거 맞는 거 확인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EFG는 서로 다른 상엽체체에 있다, 독립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부모의 유전자형을 봐야 되는데 표현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죠. 자, 7가지 표현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거 우리 쓰는 방식대로 이러면 얘가 6,0이 돼서 총 7가지가 되죠. 이 말은 부모는 이형 접합이다 라는 거.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표현형 종류는 여기 7가지. 이거 세면 돼요. 틀렸고 그냥 니은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이거는 대문자 수가 6개죠. 자, 여기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E만 나오고 여기서도 F만 나오고 여기선 G만 나올 거니까 생식세포가 한 종류로 고정이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 대소, 그 다음에 모두 소문자. 그러면 우리 세로 표기하면 여기는 앞에 대문자가 3개, 뒤에 대문자가 0개,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가 0개죠. 자, 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3,0이죠. 이때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0, 1, 2, 3에서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틀렸다. 답은 2번이라는 거. 넘어갈게요. 다음에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시역, 다인자와 복대립 유전 현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고,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 수능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유전 현상이 2가지 이상이 섞여서 나와요. 어떻게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형질이 3가지네요.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아, 이거는 다행히 독립이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이죠. 그러면 각각 따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다를 따로 보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는 A가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반 유전. 그 다음에 나는 대립 유전자 B와 B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B와 B는 비슷한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4종류가 있고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면 얘는 D부터 G는 복대립이죠. 그리고 여기 표현형이 4가지다. 유전자도 4가지, 표현형도 4가지. 유전자 수와 표현형이 같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제시가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다에서 D부터 G에서 우열관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줬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이 A, A 스타, 그
그 다음에 B, B 스타, D, E인 아버지와 A, A 스타, B, B 스타, F, G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12가지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는 A죠. 얘는 완전 우성이니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2가지죠. 우성 아니면 열성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얘와 얘인데 얘는 중간 유전이죠. 그러면 얘는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겠죠. B만 나오거나 이형접합 형태 아니면 비스타 형태 3가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다의 표현형 개수를 x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x를 했더니 1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x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DE와 FG를 결합을 시켰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DF, EF, DG, EG죠. E가 F랑 G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D가 나올 거고 여기도 D가 나올 거고 여기는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2가 나와서 2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가로축을 기준으로 볼게요. F가 우성이다 라고 했을 때 2가지가 나오고 G가 우성이다 라고 했을 때도 2가지가 나오죠. 어쨌든 DE가 FG보다 우성이거나 FG가 DE보다 우성이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성질은 2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유전자형이 AA, B 스타, TF인 아버지와 AA 스타, BB, DE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어머니의 표현형을 보니까 여기가 우성, 여기는 D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D나 E가 와야겠죠. 자손에서 표현형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래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가는 무조건 성질이 이것밖에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A가 A 스타에 대해서 우성인데 아빠가 무조건 A를 주니까 엄마는 얘를 주던 어차피 자손의 형질은 가에 대해서는 A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의 확률은 1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B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 엄마는 무조건 B를 주죠. 그리고 아빠는 B를 주거나 B스타를 주는데 형질이 B가 나오려면 유전자형이 BB가 돼야 되고 이거는 엄마 확률이 1이고 아빠가 이 B를 줄 확률이 B와 B스타 중에서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P 나는 자손의 나에 대한 형질이 엄마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에서는 DF 그리고 DE죠. 그럼 DD, DF, DE, EF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엄마와 똑같을 확률 D가 나오거나 E가 나오겠죠. 이때 확률을 X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가 자손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엄마와 같을 확률, 그 다음에 나와 같을 확률, 그 다음에 다와 같을 확률은 1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X죠.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8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x는 4분의 3이 나와야 되죠. 이 2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네들 밖에 없는 거죠. D죠. 결국엔 이거는 다는 표현형이 D가 나올 확률이다 라는 거고, 이 말은 D가 2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봤던 여기에서는 D가 가장 우성이 돼야 최대 12가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 D2는 나머지 F나 G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얘와 똑같은 확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인데 기억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B스타, 그 다음에 D가 나오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에서 대문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이죠. 자, 왜 그러냐면 아빠 AA 스타, 그 다음에 엄마 AA 스타. 여기서 대문자 A가 나올 확률은 이 넷 중에 3개죠. 완전 우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가 나올 확률. 나는 B, B스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죠. 여기 B, B스타, 여기도 B, B스타 해서 여기와 여기 다가 같을 확률, 다시 말하면 D가 나올 확률, 이거는 여기서는 아빠에서 D를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우리 아직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씩 써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형이 D가 나오려면 여기나 여기죠. 근데 D가 지금 완전 우성이니까 이 두 칸이 모두 표현형이 D가 나오니까
4칸 중에 2칸 해서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확률은 이 3개를 다 곱하면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3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제 유전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오시나요? 형질을 결정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이면 각각 구해서 따로 나중에 곱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연관이 나온 문제네요. 여기 보면 딱 연관이 보이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는 대문자는 소문자에 의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반 유전이죠. 그리고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2개는 상염색체에 있대요. 이 말은 다인자, 그 다음에 연관이죠. 다음 문장 보니까 대문자 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다인자 인물 확인을 해줬고, 자, 그림은 남자 B의 체세포 일부에 있는 염색체를 제시를 했다. 얘를 1번 염색체, 얘를 2번 염색체다 라고 할게요. 1번은 지금 상반연관이고 2번 염색체는 상인연관이죠. 이거는 누구 세포냐면 B세포.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여자 Q에서 가와 나에 대한 염색체와 유전자 구성은 P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Q도 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구성이 같다라고 했어요. 구성이 같으면 유전자의 위치도 동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CF, 자,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전자 위치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유전자형이 동일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그러면 뭐 자손의 표현형 개수나 아니면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등 추가적인 조건을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그래서 유전자 위치도 똑같다라고 간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서 유전자 위치가 동일하니까 1번은 상반과 상반이죠. 그리고 2번은 상인과 상인이. 그러면 우리 식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구성하고 있는 게 A와 B, 여기다가 A를 써주고 아래쪽에 B를 써주고, 그리고 2번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D와 E, 여기다가 D를 써주고. 유전자 종류는 상관없어요.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X축, Y축 바꿔도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반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그러면 여기가 1, 2, 1. 그 다음에 상인 곱하기 상인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이제 표현형을 써야 되는데 먼저 다인자부터 볼게요. 다인자는 얘는 대문자 수가 2개, 얘는 2개라고 쓰면 안 돼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A는 나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지금은 나에 대한 형질만 써주는 거니까 이거 꼭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2개가 아니라 0개. 그리고 얘는 두 대립 유전자 쌍 모두 다인자니까 대문자 수를 다 써주면 되겠죠. 여긴 4개, 여기 2개, 여기 0개. 그리고 A는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대문자, 여기는 열성 형질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 자, 그럼 보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자, 단일인자, 인자가 하나인 유전. 다시 말하면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고, 그냥 니은 볼게요. 자, P에서 생식 세포가 형성이 될 때 이 세포가 A, B, D를 모두 가질 확률. 자, A, B는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1번 염색체에서 얘를 줄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는 2번 염색체에 있는데 D가 올 확률은 둘 중에 얘 하나죠. 그러면 얘는 또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더라. 틀렸다 라는 거. 자, 1번 염색체에서 얘가 선택이 되고 2번 염색체에서 얘가 동시에 선택될 확률이 얼마냐, 이걸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I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자, 일단 가에 대해서는 우성 형질이고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3개인 거죠. 가에 대해서 우성이면서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 3개가 나올 경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가에 대해서 우성이려면 얘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열성이니까 그럼 이 둘 중에 만나서 대문자 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와 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2 더하기 1이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럼 확률은 얘는 4분의 2고 여기서도 얘가 선택이 될 확률은 4분의 2죠. 얘를 곱하면 16분의 4. 그래서 4분의 1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맞고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쉽게 어차피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16이 되고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얘와 얘니까 얘를 곱한 걸 더해주면 돼요. 그럼 16분의 4다 라는 거. 이 설명이 마음에 안 드시는 학생들은 얘가 1번, 얘가 2번 염색체니까 1번 염색체에서 이 표
그리고 2번 염색체에서 표 그린 다음에 일단 대문자인 거 찾고 얘와 만났을 때 대문자가 3개가 될 확률을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건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서 바로 자손을 구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염색체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 쌍이 있다. 얘는 일단 다인자면서 연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다인자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다행히 가와 나는 독립이다라는 거. 그러면 가 따로 보고 나 따로 봐 얘들을 나중에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볼게요. 근데 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가 3개래요. 그러면 얘는 복대립이다. 자, 나의 표현형은 4가지래요. 유전자는 3가지인데 표현형은 4가지다. 이 말은 여기에다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혈액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정보가 나와 있어야겠죠. 나의 유전자형이 이지인 사람은 이 또는 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형접합인데 표현형이 이가 나왔으니까 이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또 유전자형이 FG인 사람은 F나 G나 FG가 나올 거고 F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대요. 그러면 이 말은 F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럼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고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중간 유전이 포함이 돼야 돼요.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말은 F랑 E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고 G에 대해서는 우성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우열관계를 찾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9가지다. 이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가와 나는 독립이니까 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A, B, B, D, D, E, F 하기 A, B, B, D, D EF. 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형 접합인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를 찾아야겠죠. EF는 EF끼리 만났을 때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표를 그리고 여기는 E, EF, EF, FF. 그러면 얘 표현형은 E, 여기 EF, 여기 EF, 여기는 F. 그래서 총 3가지 표현형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가에 대한 표현형 개수와 나에 대한 표현형 개수 3가지를 곱하니까 9가 나왔대요. 이 말은 가에 대한 표현형이 총 3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에 대해서는 연관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연관일 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거 언제냐면 일단 상인이겠죠. 수업시간 내용 기억하시는 학생들은 이게 상인이다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인자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언제였냐면 상인이었어요. 그러면 상인과 상인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인자에서는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두 염색체에 이제 모두 이형접합인 건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D를 주고 같은 염색체에 A와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를 보면 이렇게 되고 지금 상인이니까 1, 2,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문자 수가 4, 2, 0이다. 그래서 3가지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고려 안 한 얘가 있죠. D가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2, 1, 0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2, 1, 0이 나오냐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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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에서 여기가 2, 1, 1, 0이 나오는 거.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을 봐야 돼요. 이쪽에다가는 이 염색체에서 나오는 대문자의 개수를 쓸게요. 0, 2, 4. 그리고 세로축에는 얘가 나오는 대문자 수를 쓸게요. 이거 그냥 4, 2, 0이니까 이렇게 각각을 더해줘서 똑같은 걸 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의 숫자들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 4, 6이고 여기가 1, 3, 5, 9 여기가 0, 2, 4, 9 여기서 똑같은 걸 지우면 얘 없어지고, 그리고 똑같은 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여기 4가 있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 6, 7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조건이랑 안 맞죠. 그러면 이 말은 얘는 상인 연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서 만난 대문자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D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 가지가 고정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염색체에서 대문자 수가 한 종류가 나와야 세 종류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에서 나오는 대문자 숫자랑 얘에서 나오는 대문자 수를 곱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세 가지가 고정인 거죠. 단어의 표현형은? 그러면 여기서 한 종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인자 유전에서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연관인데 그때 표현형이 한 종류만 나오는 거 누구냐면 상반이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아니면 상인해봤을 때 아니니까 이번에 상반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AA, AA, AA BB, BB, BB고 상반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1, 2, 1 그리고 여기 대문자 수 2개, 여기도 대문자 수 2개, 여기도 대문자 수 2개 그래서 한 종류 그리고 D는 세 가지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오더라. 아, 우리가 얘는 상반이구나 라는 찾을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자손에서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에서는 가인자니까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EF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 EF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얘랑 이렇게 했을 때 표를 그리면 이형접합인 거는 4칸 중에 이 2칸 그래서 2분의 1이고 그러면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여기는 2, 1, 0이고 여기서 대문자 3개가 나오려면 여기는 뭐 대문자 수가 2니까 여기서 이것만 나오면 되겠죠. 얘만 선택이 되면 이렇게 만들면 대문자 수가 3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왜 2분의 1이 나오냐면 D에서 대문자 수가 1이다라는 건 이형 접합일 때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가도 2분의 1이니까 이 둘을 곱하니까 4분의 1이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유전 현상이 복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아직 처음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익숙해지실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